자, 세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광고 내용 그대로 카피할 거고요. 똑같이 카피합니다. 자, 밑에다가 새로 또 붙일 거예요. 쓱. 자, 이번엔 배너 3라고 하겠습니다. 자, 3라고 하면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제 조금 정리가 되셨을 테니까, 정리되었으니까 얘네들은 좀 순서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컨트롤하기 편하게 P 안에다가 div로 묶을게요. 뭐 P 안에 div 넣는 게 자체가 썩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자, 가볍게 쓸 수 있게끔. 자, 마찬가지로 얘도 div 하고 정리. 자, 그러면 사실상은 우리는 시각적으로는 1/11이라고 써있지만 총 몇 개 중에 배너 내용 몇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 순서를 뒤집어서 가져야 사실은 흐름상 맞겠죠. 물론 여기까지 파악하고 그러는 분들은 없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해주는 게 더 나을 테니까. 그럼 총 10개, 그리고 배너 내용은 첫 번째. 더 말을 더 살려서 글을 써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요 아이들의 이름이 좀 필요할 테니까 나중에 수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뒤집혀져 있잖아요. 조금 맞춰줘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클래스 토탈이라는 이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토탈 뭐 텍스트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클래스 뭐 now 뭐 텍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춰주고. 자, 토탈 텍스트 자체를 뒤쪽으로 붙여야 되니까, 자, 내용상에서 원래대로라면은 이 btn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자, btn 안에 p 안에 들어가는 클래스 토탈 텍스트는 오른쪽으로 붙이고요. 그 다음에 now 텍스트는 left로 붙입니다. 자, 그럼 왼쪽 오른쪽 정리가 될 거고요. 근데 어라 이상하죠? 사이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니까 사이즈도, 자, 너무 크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자, 제대로 사이즈가 안 먹은 것 같은데. 아무튼 자, 들어갔고요. 자, 이 안에 공간으로 자, 둘을 맞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텍스트 라인 센터 주면, 자, 뭐가 좀 이상하네요. 왜지? 어째선가 태그가 잘못 써 있군요. 자, P에서 P까지 잡혀있고 div 시작해서 div에 잡혀있고 스팬 잡았는데 어쩔 수 없네요. P를 지금 이 P 자체가 div로 따지자면 div보다는 사실은 하위 내용이어야 되는데 얘보다 지금 상위로 쓰다 보니까 실제 결과물의 코드가 보시는 것처럼 에고 따로 잡혔어요. 아예 따로 지금 묶여서 컨트롤이 되죠.
자, 문법 체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P라고 쓰지 말고요. 이거는 뭐라고 쓰지? div로 클래스 count 라고 쓰겠습니다. 자, P라고 쓰는 거 대신에 그냥 혹시 모르니까 클래스 count라고 하나를 더 명명하면 위에 것도 아래 것도 처리가 되겠죠? 그럼 제대로 배치가 됩니다. 아니면은 P는 그대로 두고 안쪽에 있는 얘를 div 대신에 스팬 태그로 만들어 주고 하시면 방법은 됩니다.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정하십시오. 자, 문법상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해석을 할 거라면 P가 맞아요. 문법상 해석으로 하자면 P가 맞을 거고, 대신에 그렇다면 안에 들어있는 div들은 스팬으로 쓰는 게 맞고, 아니면 안에를 div로 쓸 거라면 바깥을 div로 수정하셔야 되고. 스팬 안에 스팬 들어가도 되나요? div 안에 div가 들어가는데 스팬 안에 스팬이 안 들어가는 건 이상하잖아요. 가능은 합니다. 자, 여기는 스팬도 요 슬러시도 스팬으로 묶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따로 묶진 않았던 것 뿐인 거고요.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코드는 JS에서 또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게 혹시라도 있다면 위쪽에 선택자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7드론으로 돼 있으니까 이따가 조금씩 이름 바꿔서 정리 좀 해야겠죠. 자, 무튼 내용들을 조금 HTML만 우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개가 들어있는, 임시로 만든 거예요. 10개는 10개가 들어있는 광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현재 보이는 배너 내용은 첫 번째 겁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어떤 문장을 하나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보이는 건 덜렁 얘밖에 없기 때문에 처리했던 거고요. 차후에 뭐 아리아나 이런 기법을 이용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그리고 코드도 가볍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한번 써보시라고 언급을 한 거고, 슬러시도 쓰는 거예요. 쓰는 거기 때문에 날리시면 안 됩니다. 저거 자꾸 혼자 있으니까 이상해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넣어서 쓰는 코드다 라는 걸 꼭 인지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의 문장 안에 내용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럼 결과는 처리가 될 거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이 모든 내용들을 JS에서 하시면 컨트롤은 좀 더 쉬워질 수는 있겠죠. 자, 근데 굳이 복잡한 거 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과 이전 내용 보기라는 버튼부도 처리를 해 놨는데요. 자, 여기다가는 클래스 이름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기니까 넥스트로, 이전 내용 보기니까 프리브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P는 블록 요소인데 버튼은 인라인 블록이네요. 같이 놔도 되나요?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얘도 수정을 해줘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요? 자, 이미 bt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CSS 살짝 건드린 게 있으니까 또 너무 많이 건드리는 것보다는 버튼부만 수정을 할까요? 그러면은 div로 하나 감싸줘야 일단 블럭과 블럭으로 감싸는 형태가 맞을 거고요. 클래스 네이밍으로 슬라이드
btn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겠습니다. 사실 btn이란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을 쓰는 게 좀 더 낫기는 하겠지만 CSS를 건드리는 걸 조금 줄이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구분할게요. 어차피 CSS 건드려야 되나?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 슬라이드 btn이라고 하는 아이가 필요할 테니까 이제요. 자, 오른쪽의 내용에서 버튼 요소가 있을 텐데 클래스 btn이 있고 버튼 요소가 있는데 사이가 다행히도 제가 손 선택자로 만들어 놨으니 클래스 슬라이드 btn 이라고 하는 아이를 플롯 라이트로 배치를 하고요. 가로값을 조금 더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위쪽에 버튼에 100% 놓고 왼쪽에 50픽셀, 오른쪽에는 아래쪽에 있는 버튼이 50이니까 두 개면 100, 사이 공간이 하나 있으니까 10, 110이네요. 그럼 110으로 가든지 약간 여유있게 뭐 120으로 가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이 값은 쓰시면 모든 게 정리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면 버튼 요소 자체를 굳이 플러 라이트 뭐 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쓰는 것도 문제가 되진 않겠죠. 자, 결과는 어쨌든 아까 위쪽에 봤던 내용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 자, 크게 달라지진 않고요. 왼쪽에 공간이 들어간 것처럼 버튼도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예 위쪽에 있는 부분들 중에서 패딩을 제가 아까 위쪽에 준 게 하나 있긴 있거든요. 뭐냐면 이 카운터에서 뭘 건드려서 좀 줄였는데 여기 있군요. 패딩을 가로값 자체를 70%로 줄이고 마진 오토를 쓰면 박스 사이징은 사실 필요 없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슬쩍 들어가서 배치가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자, btn 부분, 자, 클래스 btn 부분입니다. 가로값 아까 100% 했는데 제가 좀 줄였고요. 마진 오토로 줘서 좌우 가운데로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P 요소는 그대로 가도 되고 클래스 카운트로 바꿔도 되기 때문에 썼습니다. 뭐 이미 제가 클래스 카운트로 이름을 썼기 때문에 카운트만 써도 되긴 하겠지만 위쪽에 P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 남겨둔 거고요. 저처럼 P가 아니라 div를 쓰신 분들은 클래스 카운트를 남겨둬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첫 번째 있는 아이들은 오른쪽 정렬, 나중에 있는 아이들은 왼쪽 정렬로 순서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각각 플롯 처리를 해서 순서를 재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버튼 두 개는 처음에는 그냥 간편하게 썼지만 흐름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블럭인데 얘는 인라인이었네, 잘못됐다는 걸 판단을 해서 블럭 요소로 다시 한 번 더 감싸주고 감싼 블럭을 오른쪽 정렬로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아래쪽 부분, 제품 안에 UL과 내용들이 쭉 들어가는 거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원래 6자리가 맞습니다만 투명도 처리하기 위해서 RGBA로 써도 되지만 그냥 간편하게 확인용으로 쓰기 위해서 반투명하게 숫자를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브라우저 또는 구형 브라우저들은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 안에 기능들과 내용들을 추가로 써 내려가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안에 직접적으로 여러가지 우리가 써야 되는 블럭이라든가 인라인이라든가 각각의 요소와 함께 A 태그나 뭐 이런 기능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써놨습니다. 단
슬슬 이미지를 배치를 해서 넣을 수도 있을 테니까 리핏과 포지션, 사이즈를 언급을 해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까지 다 끝났다면은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 쪽에 있는 이 아이가 큰 문제 없이 배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걸로 우리가 카피해서 새로 만든 거예요. 세 번째 걸로 카피해서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제목을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또 다 만들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 다음 버튼 처리인데 이번엔 애니메이션 기법 추가하는 걸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이전 버튼은 당장 안 쓸 거니까 슬쩍 지워줘 놓으시면 되겠죠. 자, 현재는 세 번째 파트가 됩니다. 한꺼번에 다음과 이전을 다 써도 상관은 없는데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하나만 썼어요. 일단 되셨나요? 자,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불러올 JS는 마찬가지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로 또 따로 불러와서 사용할 거예요. 자, jQuery에서 일단은 앞전에 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왜냐면 버튼 누르면 이동하고 하는 것까지도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JS 코드들도 그냥 카피해서 가져오면 돼요. 근데 이름이나 이런 것들 조금씩 정리가 안 됐거나 복잡한 게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냥 변수 이름은 살짝씩 바꿔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하나 선택자 선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변수 배너는 달러 클래스 배너의 03을 쓰겠습니다. 아예 파일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다른 파일에 있는 변수 이름하고 똑같이 겹쳐도 사실 문제되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기준으로부터 쓰고 있다라는 것을 입력을 해야지, 안 쓰면 다른 쪽에 있는 내가 쓰려고 하는 영역이 아니라 전혀 다른 쪽에 있는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내가 쓰려고 하는 범위의 가장 최상단의 선택자를 꼭 먼저 쓰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 안에서 쓰려고. 자, 그런 다음에 변수 카운트, 자, 여기 있는 카운트 숫자 넘버링 할 거. 자, 근데 밑에다가 뭐 숫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변수도 똑같이 쓸 수도 있으니까, 자, 카운트 에리어라고 하는 뭐 어떤 영역의 이름으로 만들어 두고, 저는 배너에 children 자신 요소로서 클래스 카운트라고 명칭을 줄게요. 자, 그 아래에 있는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큰 범위부터 잡을 거니까, 그 다음에 쭉 보면 슬라이드 버튼, 너무 세세해서 빼고 슬라이드 버튼은요, 변수 슬라이드 btl은 배너에 children인가요? 똑같이 선택하고, 안에 있는 버튼들은 잠깐 건너뛰고 내가 봐야 되는, 실제로 써야 되는 내용은
product는 배너에 들어있는 똑같이 children product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때 위에 count area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쓰겠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계통의 이름으로 써주시면 덜 헷갈리겠죠. 자, 큰 덩어리에서 배너라는 영역에서 내부에 들어가는 각각의 영역을 선택을 했고요. 자, 이 중에 위에 있는 카운트에서는 우리가 써야 되는 범위는 사실상 두 개밖에 없죠. 하나는 여기 들어있는 것 중에 total이라고 하는 명칭과 now라는 명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JS에서도 각각 두 개의 이름을 변수 count total과 count now 정도의 이름으로 써서 children의 find인가? 이건 find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카운트 안에서 써야 되는 개수나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HTML에 존재하니까 선택자로 먼저 해놓은 거고, 여기는 추후 전체 개수를 쓰는 곳, 여기는 현재 보이는 배너 위치 형태를 보이는 곳이게 되겠죠. 자, 슬라이드 버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슬라이드 btn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슬라이드 btn area 영역 안에 있는 children 버튼이라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아까야 다음과 전 있었지만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죠. 그러면 이거는 슬라이드 버튼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바로 보이니까 이거는 뭐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자 내용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프로덕트 내부에 있는 UL이 하나 필요하죠. 그러니 변수 프로덕트의 UL 뭐 아니면은 움직여야 되는 형태, 하여튼 뭐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프로덕트 에리어의 children UL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름 짓는 거에 가장 확실한 거는 그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써라. 뭐 제가 쓴 게 잘 쓴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래도 개념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하자라는 게 일단 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하나씩 위에서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모르니까 임의 변수 또는 뭐 변수 표기화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부분 따로 놓고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되는 기능들을 하나씩 언급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혹시 함수도 미리 영역을 만들어 놓을 수 있나요? 그럼요. 함수 영역이라고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벤트 처리할 거, 이벤트나 아니면 기능 수행하는 부분들을 입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는 각각의 기능들이나 내용들을 순서대로 적어 놓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각 범위별로 정리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써놓고 그 다음에 1, 2, 3, 4 넘버링 해놓은 다음에 정리가 되면 왼쪽에다가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역할, 수행, 목록부터 쭉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넘버링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써두면 그 다음부터 파악하기 쉽겠죠.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하게끔 꼭 달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차후에 어떤 내용을 하는지 더 보기 쉽고 공부하기도 쉽고 그렇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기능 수행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 수행할 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UL 그리고 그 안에 LI 개수들을 파악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LI 빠졌군요. 변수 프로덕트의 LI는 프로덕트 UL의 점 length children LI 이게 빠졌네요. 자, 그러면 기능 수행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 수행 먼저 쓰고 이벤트를 바꿔야겠구나. 자, 첫 번째 기능 수행은요, 개수 파악하기. li 개수 파악 및 뭐하기? 토탈에 삽입하기. 그래서 저는 변수로 li 랭이라고 변수 하나 만들어서 프로덕트 li의 랭스 그럼 개수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 개수를 어디에다가 토탈이라고 하는 카운트 토탈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텍스트로 li len 그럼 li 개수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될 거예요. 볼까요? 자, 아직 안 됐나봐요. 왜냐면 에러가 났거나 선택자 뭐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쓴 게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줘야겠죠. 세 번째 거에 프로덕트 안에 li가 하나, 둘, 셋, 넷, 5, 6, 7 7개 맞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뜨는 건 제가 뭔가 개수를 잘못 파악하나 했다는 얘기니까 자, 콘솔 로그로 li len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개수 나왔네요. 그렇다면 얘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이쪽엔 선택자 중에 카운트 에리어에서 토탈 자, HTML 볼까요? 자, 저거 바꿔서 볼게요. 자, 카운트 에리어는 클래스 카운트고 클래스 카운트 안에 들어가는 클래스 카운트 이 클래스 카운트 자체가 자식이 아니군요. 감싸고 있는 아이가 하나 더 있었네요. 자, 그럼 이것도 find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해서 결과 보니까 네, 들어갔네요. 드디어. 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내용 찾아서 수정을 했고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원하는 li 개수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값 자체에서는 또 카운트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 첫 번째 보이는 건 당연히 1일 거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텍스트 슬라이드 btn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카운트 now에 글자를 써줄 건데 처음에는 사실 1이라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1이라고 쓰셔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사실은 그죠? 전혀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몇 번째 보고 있는지라고 언급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자, 변수 카운트는 0이다 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건 임의로 처음에 초기화시킬 라이죠. 초기화시킬 라이고 그러면서 카운트 now에다가는 처음에 있는 카운트를 담을 건데 1이라고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기에 들어갈 글자
자체가 내가 보여주고 있는 저 글자 자체가 사실은 계속 일찍 더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라면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변수를 가지고 now 카운터로도 이름 쓰면 좀 그럴 것 같고, 자, 배너 뭐 위치 이상한데, 자, 하여튼 mv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 하나 만들어주고, 뭐라고 이름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하고 쓴 다음에 이 값을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야 그 기능이 원활하게 동작이 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써야 되는 게, 자, 두 번째 기능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재 배너 위치, 체크라고 쓴 게 더 나았을 텐데, 그냥 가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라인은 요 아이들의 사이즈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이즈를 파악하겠습니다. 광고 영역의 크기 파악 하는 영역인데요. 자, 첫 번째 범위 파악입니다. 즉 누구의 크기 UL을 감싸고 있는 프로덕트의 사이즈를 재겠습니다. 자, 프로덕트 점 width라고 쓰시면 되겠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아이의 크기니까. 이때 패딩까지 포함이냐 아니냐 놓고 봤을 때 아니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만큼만, 그래서 변수 product width라고 쓰겠습니다. 보고자 하는 제품의 아니면 광고 영역의 넓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자, UL의 크기인데요. 아까까지는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살짝 했었죠. 안에 li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로 JS에서 늘리긴 하겠지만 만약 여기서라도 어쨌든 늘리면 늘어나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개수를 내가 늘어난다면 CSS에서 수정할 것이냐 JS에서 자동 카운트 되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전체 넓이 를 강제로 파악해서 재배치하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뭘 할 게 있기 때문에 일부러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개수를 파악하고 써줘야겠죠. 위에 length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곱하기 뭘 해야 돼요? 우리 100% 200% 했었잖아요. 개수만큼 들어갑니다. 즉 누구의 넓이를, UL의 넓이를, 프로덕트 UL의 넓이를 가로값 자체를 우리는 프로덕트 width 제품의 넓이 곱하기 자, 몇으로 가야 됩니까? 개수에 파악하면 됩니다. li len 하시면 끝납니다. 픽셀로 가실 거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CSS에서는 퍼센테이지로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얘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위의 방법이든 아래 방법이든 편한 대로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세 번째 li의 각각의 넓이 파악 아니지 재배치지 재수정하셔야죠. 그죠? 무엇을? 프로덕트 li의 css를 가로값을 파악할 거예요. 뭐라고 쓰면 됩니까? 100 나누기 len 개수만큼 나눈 거에 대한 넓이를 퍼센테이지로 계산하시면 설정값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지금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미 해놨는데 왜 굳이 해야 돼? 라는 해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내용이 이동하고 기능 처리하고 뭐 하고 난 다음에는 변경할 거예요. 변경할 거기 때문에 그때 이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억하시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지금은 위에 거랑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UL의 넓이만 각각의 넓이만 한 번 더 설정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넓이를 파악해 놨고 처리해 놓았으니까 이제 버튼 클릭하는 부위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 수행을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이벤트 쓸게요. 자, 쪼갤까요? 자, 이벤트 수행할 거는 우리는 뭐 할 거냐? 버튼을 클릭할 겁니다. 버튼 여기 있네요. 슬라이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온 클릭합니다. 함수겠죠? 펑션 이벤트 들어가고요. prevent default 들어갑니다. 아직은 뭐 다음 버튼 밖에 없기 때문에 자, 다음 버튼 클릭했으니 이제 이동하자. 무엇으로 이동을 해요? 카운트가 있잖아요. 우리는 카운트라고 하는 위에 언급했던 기본 변수 초기화된 게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클릭할 때마다 뭐합니까? 1씩 더해줍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겠죠. 다이렉트로 쓰는 게 아니라면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실 거라면 이 두 번째 있는 아이는 안 쓰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프로덕트 UL에다가 CSS 마진 레프트를 자, 마진 레프트로 움직일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가로 넓이 li의 넓이만큼. 자, 어디 갔니? 잠깐만요. 여기 있다. 자, 넓이에서 자, 계산할 거죠? 곱하기 카운트 플러스는 1 하면 이건 뭐예요? 카운트에서 1을 더한 값이잖아요.
일단 식도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 상태로 가버리면, 잠깐만요, 에러 난 게 있나? 위쪽에서 아까 순서 여기서 파인드 바꾸면서 똑같이 놓친 게 있어서 바꿨고요. 자, 그냥 똑같이 넣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씩 밖에 움직이는 게 먹어요. 자, 그쵸? 근데 자, 이거 뭐가 이상하네? 자, 이때 자, 여기서 뭔가 수치가 이상한 거는 일단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정작 중요한 걸 봐야 되는 건 이 값이거든요. 이 값. 자, 이 값이 어떻게 드는가 보자면, 1, 2, 3, 4, 5로 뜨잖아요. 그쵸? 처음에 뭐부터 떠요? 1부터 뜨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아이가 그만큼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해당하는 값을 저는 프로덕트 위드라고 안하고 그냥 100%로 움직이겠습니다. 수식이 뭔가 너무 복잡하게 써놔가지고, 자, 되게 웃기네. 여기 3이 어디 가고 1. 아, 얘 때문에 그래요. 두 번 써놔가지고 1, 3, 4, 5, 6, 7 됐죠? 그럼 이 자리를 카운트 1이 아니라 카운트 자체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차이가 없어 보일 테니까 여기다 콘솔에다 카운트 값을 보여드려야겠구나.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처음 여기서 누르면 1번째 1, 2번째 2 맞죠? 순서가 맞아요. 그런데 플러스를 누르고 앞에다가 전치로 씁니다. 똑같은 코드지만 확인해보면 맞죠? 순서 후치로 바꿔볼게요. 후치로 바꾸면 기능은 안 움직이죠. 근데 카운트 1이 뭐가 더 있어요. 한 번 더 눌러야 움직이고 카운트 올라갑니다. 왜요? 플러스가 후치로 들어가면 연산을 먼저 하고 계산을 나중에 한 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이 안 눌리는 거예요. 최초의 값이 뭐예요? 0이죠. 최초의 값이 0인데 제가 클릭하면 뭐라고 해놨어요? 1을 더하라고 써놨어요. 클릭했어요. 그래서 값이 1이 됐어요. 하지만 동작하지 않아요. 왜? 수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쓰는 건 안 좋다. 보기도 되게 안 좋아요. 보기도 안 좋지만 그 계산을 먼저 하게 한 다음에 수행하게 만드셔야죠. 자,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뭐가 되든 1씩 더하는 카운트 값인데 직접적으로 쓰는 건 불편합니다. 여기가 100이 아니라 뭐 직접적으로 여기 아까 있던 값을 입력한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건데 하나씩 그 값을 움직이는 걸로 나올 건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앞쪽에서 계산하게끔 만들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야지 추가적인 작업도 가능하게끔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를 써서 지금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추가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작업을 할 건데, 여기도 내나 복잡해서 내가 보기 불편해요, 계산하기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이 값 자체도 또
변수로 만들어서 쓰란 얘기죠. move 뭐 움직이는 양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move라고 쓸게요. 해서 값을 넣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내가 생각했던 가로값을 기준으로 곱하기 몇만큼 움직일 거냐 아니면 퍼센트로 움직일 거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에 따라 달라지시겠죠. 편하신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어떤 그 바를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내가 지정된 범위를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는 일정량 이상은 더 가진 않아요. 강제성으로 막혀져 있어요. 수치는 올라가더라도. 근데 픽셀 단위로 쓰는 것은 계속 움직여요. 그런 차이는 있어요. 또 자, 어쨌든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형태의 기준으로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취지였던 것이다.